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과 해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구조주의 방법론으로 어떻게 영화를 분석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시르와 바르트와 알티세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조주의로 영화를 본다면 또는 구조주의로 영화를 분석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구조주의로 영화를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상,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체계, 숨어 있으면서 그 구조를 통해서 작동시키는 원리, 그 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를 하나를 알면은 어떤 장르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어떤 감독의 세계관, 영화관을 분석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적 표상이 특정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통용되는지 우리가 알았다면은 구조주의는 더 나가서 그 통용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천만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 있다면 국제시장에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고 그 아버지 세대가 한국전쟁과 월남 파병과 파독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그 세대가 고생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영화가 1000만 이상을 동원했을 때 우리 사회에는 아버지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 인식은 여전히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회 구조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거꾸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특히 1000만 이상이 동원한 영화를 가지고 거꾸로 영화 구조를 분석하고 영화 의미를 통해서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를 분석하고 나서 더 나가서 의미를 내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영향, 그러니까 그 영화들이 어떻게 주체 형성에 대해서 호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가령 또 국제시장 예를 들면 국제시장에서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시는 장년층, 노령층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라고 자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많은 방식들을 이해한다면 그 밑에 세대, 30대들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네, 짜증나네 라면서 그때 숱한 논쟁이 있었던 그 논쟁을 이데올로기라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쪽은 호명이 되는데 왜 이쪽은 호명이 되지 않는가. 결국 다 호명할 수는 없거든요. 다 호명된다면 그것은 100% 독재 국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조주의로 영화를 분석하는 것은 영화가 어떻게 짜여 있나 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그 짜여 있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의미로 발생한다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영화를 통용하게 하는 사회 구조를 다시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회 구조에서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작동할 때 작동하는 방식과 반발하는 방식까지 통해서 결국 영화에서 시작해서 영화에서 관객에서 사회까지 모든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조주의를 제대로 습득하시면은 거의 맞는 키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서 구조주의로 서부극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부극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옛날 영화 아니야? 30년, 40년대, 수정 웨스턴 하면 60년대, 70년대까지도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오지 않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를 가보시면은 지금도 여전히 서부극들이 꽤 만들어지고 6부작, 7부작 뭐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최근에 간리스라는 7부작을 보면서 와 정말 서부극이 지니고 있는 매력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서부극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서부극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대자연 속에서 어떤 거닐고 싶은 그 욕망과 그 서부의 거친 것들을 그나마 질서를 세워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의를 세운다는 그런 욕망까지 서부극 안에도 정말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서부극은 나는 자연인이다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법정 영화까지가 다 들어있는 서부극이야말로 정말 매력적인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서부극을 요약하면요, 약간 올드한 서부극이지만은 문명과 자연의 이항 대립이죠. 거친 서부가 있고 그 거친 서부를 어떻게 문명화 시킬 것인가 하는 대립 구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주로 이걸 다시 더 캐릭터로 구체화시키면은 문명화된 건맨과 야만의 인디언 또는 문명화된 건맨과 야만적인 백인 폭도들, 뭐 백인 도적들, 백인 무리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사이에 대립이 있죠. 대립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가죠. 그리고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건매는 약간의 로맨스도 있고 그리고 그걸 파괴하려는 인디언이나 도둑 무리들과 강하게 대립을 하게 돼요. 이런 어떤 이야기 구조이고요. 여기서 카메라, 의상, 언어 이 모든 것들은 백인 중심주의죠. 카메라는 백인은 멋지게 건맨 그러면 이제 떠오르시죠. 모자부터 시작해서 백인 남성 몸매 좋고 딱 바짝 조끼, 그다음에 총, 가죽, 그 긴 장화, 그다음에 말 타고 석양으로 확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석양으로 쫙 사라질 때 그 참 그 말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지죠. 그리고 백인 여성은 또 흰 옷에 그 파티복 그런 것들 있고 그 거친 그 진흙 바닥에서도 댄스를 추고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고 교회를 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언어는 영어 중심이죠. 인디언 언어는 언어가 아니죠. 예, 그들은 영어를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카메라, 의상 이 모든 것들이 백인 중심이죠. 이렇게 보면은 서부극이야말로 미국 중심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부극의 의미를 만드는 책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캐릭터부터 분석해서 캐릭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적대자는 어떻고 협력자는 어떻게 되며 이야기는 서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서부극을 만들어내는 미국 사회 구조는 무엇인가? 당연히 백인 프론티어 정신이죠. 영화를 통해서 폭력적으로 인디언을 학살했던 그들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문명화, 프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가면 그렇다면 이제 백인 중심의 이런 이데올로기 영화를 미국 백인들은 자기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 세계 주체들은 왜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런 서부극의 최신 버전이 SF 영화거든요. 이제 서부극이 60년대 가면서 거의 이제 많이 끝이 나버리죠. 왜 끝이 나냐면 이제 서부는 완전히 문명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명화된 서부를 버리고 이제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서부의 메타포가 되면서 우주에 이제 외계인이 있고 침략가가 쳐들어오죠. 그때 다시 미국의 백인들이 가서 싸우잖아요. 그 시작이 저는 스타워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를 보면 똑같이 해리슨 포드가 똑같은 건맨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발전된 게 지금의 제가 볼 때는 어벤져스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조주의로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조주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 봉준호 영화를 구조주의로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생충 같은 경우도 새 캐릭터가 어떻게 구축되는가, 그들이 어떻게 적대자가 되다가 어떻게 다시 협력자가 되는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대결말로 가는가, 그럴 때 카메라는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핵심적으로 우리 사회의 계급을 바라보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분석해 보시면 저는 봉준호 영화의 기생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생충에 그려진 계급 대립은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가. 오히려 최하층과 바로 위에 조금 더 못한 두 계급이 싸우고 바로 최상위층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구조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수박 거달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공부를 깊게 하시면은 정말 든든한 비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